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취업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대한민국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요즘에 취업 준비하시느라 힘들고 지치시죠? 뭐 가뜩이나 힘든데 블라인드 채용이다, 뭐 합동 공채다, 뭐 이것저것에서 들려오는 채용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훨씬 더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하는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올해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337군데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147군데 공기업에서 지금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무엇이 이제 없어지는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으냐 하면은 블라인드 채용이 역차별이다, 뭐 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가 없어지느냐? 일단 신체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체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남잔지 여잔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신지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인재 채용한다는데 출신지 안 적으면 어떡할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출신 지역 지원자들을 따로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고문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느냐? 학력, 즉 어떤 대학을 나왔다를 쓰는 것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학점 기입란도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공기업은 학점을 안 봤어요. 원래 공기업은 학점을 안 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셨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이런 것들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업 관계자들은 원래 우리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안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진짜 블라인드 채용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공무원부터 출발을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공기업 담당자들이 뭐 서류 전형할 때 자소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무엇을 봤었느냐 하면은 토익 스펙을 봤던 거지. 토익 스펙을 보니까 토익 스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이후로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야 토익 완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익을 조금씩 완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토익이 완화되니까 자격증을 많이 따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도 좀 필요한 자격증 몇 개만 따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오시잖아요. 상담을 오시면 전부 다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오버스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오버스펙을 가지고 나는 꼭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적느냐?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항을 적습니다. 교육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사항이라고 해서 NCS 채용에서는 교육사항을 적는 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사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 및 경험을 적는 란 이런 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스펙 완화가 되면서 자소서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랑 그 다음에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모두 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채용을 해준다. 그러니까 2차 필기를 보게 해준다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일정 자격이 되면 필기 시험을 바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스펙이 없이도 자소서로만도 합격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눠지느냐,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나서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요, 자소서를 보는 쪽이 한 60%가 넘는 거고요. 직무를 보는 쪽이, 직무교육을 보는 쪽이 한 20%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니까 경험을 잘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빨도 좋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조사한 그래프를 보면은요, 자소서에서 제일 많이 보는 비중이 뭐냐면 회사 분석, 그 다음에 직무 내용,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바로 기업 분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를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 기업에서 자소서 항목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1번 항목이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또는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는요, 예탁결제원이 지금 현재 경영환경이, 국내외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국내외 경영환경에서 글로벌한 예탁결제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그 공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은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상품을 파는 마케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잘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가 강화된다라는 말은 자소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기업 분석한 내용, 기업의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 외에는 지원 동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업 분석은 이제 완전히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 1차 서류 전형 없는 데 갈래요. 그러면 면접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면접에서 물어보든 아니면 서류에서 물어보든 어디에서든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필수다라는 점. 그럼 기업 분석은 어디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업 분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홈페이지 거의 안 들어가 보세요. 거의 안 들어가 보시고 자소서 쓸 때 어떻게 자소서를 쓰시느냐면은 일단 노트북을 열어. 그 다음에 계속 봐. 계속 팔짱을 끼고 봐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4시간 정도 지나가. 그 다음에 경험을 막 끄적여. 그 다음에 야, 난 경험이 없네. 좌절해.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인재상 보잖아. 솔직히 인재상 별거 없잖아요. 창조적 인재, 글로벌 인재.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시면은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이 있고요. 그걸 다운받아 보시면은 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그 이해 관계자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요, 그게 제일 많이 도움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조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야,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별거 아닐 거야, 아니면은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바뀌었다, 또는 디테일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정보, 취업 패치.
더 많은 취업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취업 전문가 윤종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